안녕하세요. 유험물 기능사. 이번 시간에는 지하 탱크 저장소, 그다음 이동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와 간이 탱크 저장소를 하겠습니다. 내용 좀 많은데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하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란 지면 아래, 지면 하에 이렇게 있으면 지면 아래에다가 탱크를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안전거리와 보유공지에 대한 규제 조건을 없다.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지하 탱크의 용량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주로 지하 탱크는 어디에 쓰냐면 여기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요. 기둥을 세우면 캐노피가 되겠죠. 지붕을 씌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많이 보시던 거죠. 주로 위에는 주유 취급소가 됩니다. 그럼 주유 취급소 지하에 주로 지하 탱크를 넣죠. 지하 탱크에는 용량의 규정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유 취급소를 하시는 분들이 주유 취급소를 하시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죠? 기름이 쌀 때 많이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유 취급소는 용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용량의 제한이 있다. 단 지하 탱크 자체는 용량의 제한이 없다. 다음 지하 탱크의 재질. 탱크의 재질은 기본적으로 앞쪽에서도 옥내 탱크, 옥외 탱크 했습니다. 탱크의 재질은 기본적으로 강판이라고 하고요. 두께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얼마? 최소 두께는 3.2mm 이상이다. 그래서 두께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3.2mm. 그다음에 이제 두께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가는 거는 이제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지하 저장 탱크의 배관은 운반 용기도 마찬가지고요. 배관은 탱크가 있으면 탱크의 어디에 탱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탱크의 상부에서 배관을 뽑아라. 왜? 여기다가 배관을 뽑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용접에 의한 부식 및 또는 누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만 윗부분 말고 측면에서 옆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2, 3, 4동입니다. 2, 3, 4동은 측면 분기가 가능하다. 다만 이 석유 중 온도 인하점은 얼마? 40도씨 이상인 것에 한하여. 다음 보시죠. 지하 탱크 전용실의 구조.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지하 탱크라고 하면 탱크 전용실이냐 아니면 그냥 땅에다 넣은 것이냐, 탱크 전용실 이외의 것이냐. 탱크 전용실이다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탱크를 어떠한 실 안에다가 놓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그 실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것이고요. 자, 보시면 탱크가 있고요. 여기에 땅이죠. 여기가 땅,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네요. 지면으로부터 탱크를 넣었는데 어디다가 넣었냐? 전용실에다 넣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실. 제가 뭐 그려드리는 거 있죠. 여기 보면 바닥, 벽, 그다음에 상부 뚜껑까지 전부 다 얼마예요? 두께는 얼마? 0.3m. 지금 그려드린 네 면이 다 얼마? 두께는 0.3m 이상이다. 그 다음 위쪽에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렸던 자동차가 기름을 넣으러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중이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럼 이 하중에 의해서 이 뚜껑 부분이 내려갈 수 있으니 이 뚜껑과 탱크 상부까지의 거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0.6m. 그 다음에 이 탱크는 탱크의 밑, 아래, 옆, 측면, 상부 전부 다 최소 이격거리는 얼마? 0.1m 이상. 그 다음에 단단한 지주 위에, 기초 위에 고정을 시켜라. 이렇게 고정을 시켜라.
그 다음에 탱크니까요. 탱크는 유증기가 발생하면 이 유증기에 의해서 예, 뭐가 생길 수 있다? 예, 폭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증기를 바깥으로 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뭘 넣는다? 통기관. 예, 다만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특히나 1.5m 이상을 띄우라고 했었죠. 어디에서?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인근 건축물과 인하점이 40도씨 미만일 때는 얼마를 띄워라? 예, 1.5m 이상을 띄워라. 그래서 통기관은 이렇게 1석유류는 띄워서 하고요. 2, 3, 4석유류는 예, 1m 요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지하 탱크 저장소가 어쩔 때가 가장 이제 위험하냐면 예, 이 안에 있는 탱크가 예, 누설됐을 경우죠. 파단됐을 때 또는 파손, 훼손됐을 때 안에 있는 기름이 유출될 겁니다. 유출되니까 이 안을 예, 비워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비워놓으면 이 중간에 예, 중간에 공극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공극을 뭐로 채우냐? 결국은 5mm 이하의 자갈이에요. 모래가 아닌 자갈. 자갈이니까 자갈의 규정을 5mm 이하로 했습니다. 이거 되게 헷갈려요. 5mm 이상인지 또는 자갈인지 모래인지. 그래서 5mm 이하의 자갈을 채운다. 그러면 자갈을 채웠으니까 안쪽에 공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갈과 자갈 사이에 공간이. 그러면 유출되면 안으로 잘 흘러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엔진 오일, 자동차에 엔진 오일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엔진을 뜯어보기 전에, 분해하기 전에 예, 오일 체크를 합니다. 주로 이제 오일 체크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 엔진이 있으면 엔진에 이러한 막대기 하나 있죠. 이렇게 손잡이 하나 달려있고 막대기, 노란색 손잡이가 보통 달려있는데 예, 막대기를 쫙 뽑아서 예, 헝겊이나 장갑 등으로 닦고 다시 엔진룸을 집어넣은 다음에 빼죠. 빼면 막대기 맨 앞쪽에 기름이 묻어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엔진룸에서 보통 얼마 정도의 기름이 차 있다라는 것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고 또 엔진의 오일 상태를 볼 수 있죠. 이렇게 닦아보면 색깔에 의해서 점도의 그러니까 점도를 보면 이제 얼마나 오일이 오래됐는지 알죠. 예, 그러한 방식을 똑같이 여기도 적용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 안을 들어갈 수는 없어요. 뭐로 채워져 있으니까 5mm 이하의 자갈이 채워져 있으니까 사람이 일일이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예, 이렇게 관을 하나 만듭니다. 관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 뚜껑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고 닫고 뚜껑을 만드는 이유는 비가 오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뚜껑을 열고 막대기를 쭉 넣었다가 막대기를 뺀다는 얘기죠. 그럼 그 막대기 끝에 기름이 묻어 있으면 이 지하 탱크는 기름이 유출됐구나라는 거를 예, 알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뭐다? 누유검사관. 자, 누유검사관이에요. 자, 그래서 규정을 한번 보죠. 자, 1번 마른 모래,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도록 입자지름 얼마? 2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라. 자, 중요합니다. 5mm 이하의 마른 자갈분, 벽, 피트, 가스관, 시설물 등으로부터 전용실일 때예요. 얼마를 띄워라? 0.1m를 띄우고요. 내부는 지하저장 탱크와 전용실 간의 벽 사이에는 0.1m 이상을 이격해라. 그 다음 5번으로 바로 갈게요. 벽, 바닥, 뚜껑의 두께는 얼마? 0.3m, 30cm요. 0.3m 이상을 하고 윗부분과 탱크 상부분과 지면까지의 거리는 얼마? 0.6m 이상을 확보해라. 그 다음에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전용실 안에 탱크가 하나가 있으냐 두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 전용실과 탱크 벽만은 0.1m인데 그러면 탱크와 탱크 사이는 얼마를 띄울 수 있느냐? 두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4번. 자, 1m 이상, 0.5m 이상. 1m 이상은 많이 이격하는 거죠. 그래서 100배 초과예요. 초과. 그 다음에 0.5m 이상은 100배 초과했으니까 100배 이하. 그래서 100배를 기준으로 1m냐 0.5m. 요거는 지하 탱크 전용실이 있고요.
요 거리는 0.1, 여기도 0.1이라는 얘기고요. 요 사이의 거리를 1m로 할 거냐 또는 0.5m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 보시죠. 자,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탱크 전용실. 자, 튼튼한 벽이 없었어요. 벽이 없어져요. 왜? 탱크가 누설되더라도 지하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주변의 환경 피해를 안 줬는데 탱크 전용실이 있을 때는 0.3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 수 있냐.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할 때는 탱크 전용실이 아닌 곳에 설치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러면 이제 거리를 따집니다. 어떤 거? 지하철, 지하터미널, 지하가 등 지하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은 얼마를 띄어라? 10m 이상. 그 다음에 인근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 또는 인근 건축물의 시설물 등 어떤 가스관 등의 시설물, 피트, 벽 등으로부터는 얼마를 띄어라? 0.6m. 이격거리 중요합니다. 자, 10m, 0.6m. 그 다음에 뚜껑은 이번에는 자 뚜껑을 이렇게 놓고요. 탱크 전용실, 탱크를 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용실 여기는 없다고 보고 이렇게 팠을 겁니다. 땅을.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0.6m 이상의 뚜껑.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뭐보다? 지하 탱크를 저장한 곳보단 0.6m 이상 더 커라. 옆으로 더 크라는 얘기예요. 0.6m, 여기도 0.6m 이상 돌출시켜라. 이때 뚜껑의 두께는 얼마로 해라? 0.3m로 해라. 그리고 요 지반 같은 경우는 탱크를 안착할 때 이 지반은 어떻게 해라? 단단한 기초 위에 고정시켜라. 자, 그 다음 통기관 보겠습니다. 통기관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탱크의 통기관은 다 똑같이 가고요.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는 간이 탱크만 예외로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기관은 밸브 없는 통기관이 가장 일반적인 거다. 항상 개방되어 있어서 직경은 30mm 이상, 최선단은 45도 이상 구부려서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그 다음 가는 눈에 구리로 된 인하 방지망을 설치해라. 통기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얼마? 4m 이상.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는데 언제 유증기를 그러니까 지하 탱크에다 기름을 넣고 빼고 할 때는 유증기 발생량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할 수 있는 가연성 증기 회수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가연성 증기 회수 밸브. 기본적으로 밸브 없는 통기관으로 평상시에 항상 개방되어 있어라. 다만 언제 유증기가 많이 발생되는 작업을 할 때는 폐쇄할 수도 있다. 그때는 10kPa 이하예요. 이거는 압력에 대한 안전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해라.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죠. 파이 곱하기 15 곱하기 1.1 이것은 10% 여유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대기 밸브가 있다는 이거죠. 평상시에 막고 있어라. 이건 평상시에 개방이 아니고 평상시에 막고 있어라. 언제 열겠냐? 5kPa 이하의 압력 차이에서 개방되라. 그 다음에 제1석유의 작동 압력. 기능사에서는 자주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0.6에서 1.5kPa 이하의 압력일 제1석유를 저장할 때는 그때는 개방돼야 된다. 부압으로는 1.5에서 3kPa 이하의 압력에선 뭐가 개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누유검사관. 누유검사관이란 누설된다. 기름이죠. 기름이 누설된 거를 검사하기 위한 관이에요. 관. 기본적으로 위험물에서 사용하는 배관은 전부 이중관입니다. 단관이 아닌 이중관이요. 그래서 땅에다가 기초 지반 위에까지 탱크 기초 또는 전용실의 바닥까지 관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관을 넣고 관에다가 구멍을 뻥뻥뻥뻥 뚫는다는 얘기예요. 관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뻥뻥뻥 뚫어요. 그러면 이 구멍으로 뭐가 기름이 유출된 경우 기름이 들어가겠죠. 거기서 막대를 넣었다가 빼면 유출된 높이만큼 막대에 찍어서 나오겠죠. 그것이 누유검사관이다. 그런데 구멍을 다 뚫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 무게중심 부분까지만, 중심 부분까지만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구멍이 없는 윗부분은 단관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탱크의 중심부까지 했는데 지하수가 여기서도 이렇게 막 흘러나와요. 그럼 여기에 지하수가 뭉쳐있겠죠. 그래서 다만 지하수가 용출되는 곳은 지하 수면까지, 지하수가 나오는 곳까지 구멍을 뚫어라. 그 다음 지하에서 습기에 의해서 부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철광 또는 경질 합성 수지관으로 해라. 재질은 바닥은 바닥까지 달아. 개수가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개수는 보통 탱크가 이렇게 땅 속에 있대요. 땅 속에. 그러면 4귀퉁이가 되겠죠. 귀퉁이가 하나, 둘, 셋, 넷. 4개소 이상의 누유검사관을 설치해라. 뚜껑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개가 있어야 된다. 검사할 때만 뚜껑을 풀으면 되겠죠. 주유소 가셔서 기름 넣고 나오실 때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한 25에서 30mm 정도 튀어나온 게 하나씩 있어요. 가끔 가다가. 주의 깊게 보시면 보입니다. 그게 누유검사관의 뚜껑입니다. 누유검사관의 설치 기준을 보시죠. 탱크로부터 액체 위험물의 누소를 검사하기 위한 관으로서 설치 개수는 몇 개? 4개 이상. 이중관으로 해야 된다. 다만 소공, 구멍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도 있다. 재료는 금속 또는 경질 합성 수지관으로 해라. 금속관 또는 경질 합성 수지관으로 해라. 이때 관은 탱크 기초 또는 탱크실의 바닥까지 닿아야 된다.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까지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소공,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된다. 다만 그 주변에 지하 수위가 흐를 때는 그 소공이 뚫려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지하 수면까지 뚫어라. 그 다음 상부는 빗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뚜껑을 달아라. 그리고 언제 검사 시에만 쉽게 열 수 있도록 하라라. 이게 누유검사관입니다. 그 다음 과충전 방지 장치. 자, 지하에 탱크가 있어요. 지하에 이런 탱크가 있대요. 그 다음에 탱크 전용실에 이거를 보관하고 있죠. 누유검사관도 있어요. 누유검사관도 있지만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 이 안에 있는 위험물이 파단되는 것보다 어느 확률이 더 높겠어요? 맨홀 같은 걸로 구성을 해서 기름을 넣는데 넘칠 때가 위험하죠. 넘치면 어디로? 쌓이겠죠. 이쪽으로. 그러면 유증기가 발생이 될 거고요. 그러면 위험해진다. 그래서 탱크에 얼마까지 찰 때, 이게 중요해요. 얼마까지? 90%까지 차면 경보음을 발하라. 경보음을 발하고 과충전 시 100%를 넘어버리면, 과충전해버리면 자동으로 주입구를 폐쇄 또는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라. 그래서 경보는 90%, 100%일 때는 자동으로 차단입니다. 그게 과충전 방지 장치입니다. 그다음 맨홀은 사람이 들어가서 탱크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주로 이제 탱크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탱크 검사를 할 때는 안에 있는 기름을 싹 비우고 사람이 들어가서 내부 용접부라든가 외관 상태를 확인하겠죠. 자, 그래서 맨홀은 지면까지 와서 지면보다 살짝 높아야겠다. 낮으면 물이 고여서 들어가니까 가급적 지면보단 높게 하라. 지면까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나 가급적 낮게 하라는 얘기고요. 보호틀은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압시험 지하 탱크는 보통 이제 압력 탱크와 비압력 탱크로 나눕니다. 그래서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로 시간은 다 10분이에요. 10분간 압력을 걸어서, 이건 압력을 반드시 걸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압력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이 안 걸리더라도 탱크는 어느 정도의 내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얼마다?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변형
또는 새지 않아야 된다. 누설되지 않아야 된다. 자, 안반 탱크 저장소를 하겠습니다. 안반 탱크는 지하 탱크는 지하에 땅을 파고 위험물이 유출될 수 있으니 탱크 전용실에 넣고, 그다음 주변 탱크 전용실에 놓지 않으면 주변으로부터 환경 보호를 위하여 10m 또는 0.6m 이상 이격을 하라 했어요. 근데 땅을 팠더니 땅이 뭐예요? 안반이라는 얘기예요. 안반. 그러면 탱크 전용실처럼 옆에 벽을 콘크리트를 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안반이니까 돌을 그냥 그대로 탱크 모양으로 파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하에는 뭐가 흐르냐? 지하에는 지하수가 흐르죠. 이때 지하수가 흐르는 그 압력을 뭐라 할 거냐? 안반 투수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반 투수 계수가 얼마?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 퍼 세크. 그냥 안반 투수 계수의 뭐다 그냥 물이 흘러나오는 압력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 퍼 세크 이하인 경우에만 설치해라. 이상이 넘어가면 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하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얼마? 10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에 저장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 수면 하에, 지하 수면 아래에 저장을 해라. 이때 지하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간 용적에 대한 부분이 법 규정하고 조금 틀려요. 탱크의 공간 용적은 5에서 10%. 일반적인 탱크는 공간 용적이 5에서 10%였죠. 하지만 안반 탱크의 공간 용적은 7일간 나오는 지하수의 양과 7일간 용출되는 지하수의 양의 합이에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1일간 나오는 지하수의 양을 주어줍니다. 그러면 곱하기 7 하면 7일간 나오는 양이 되겠죠. 그 양과 탱크 전체 얼마? 내용적의 100분의 1 중에서 큰 값이에요. 큰 값. 작은 값이 아니고 큰 값. 종종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 그래서 안반 탱크에는 관측공, 지하수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저장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계량 장치, 그 다음에 물이 들어왔으니까 물을 배수하기 위한 배수 설비, 그 다음에 지하 탱크에 넣고 빼고 하는 펌프 설비 등등이 있다 정도 개념만 보시고요. 간이 탱크 가겠습니다. 간이 탱크는 우선 안전거리는 적용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보유공지를 적용하는데, 이 보유공지는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첫 번째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랬냐면, 옥내라는 특정한 건축물에 탱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탱크가 외관을 봐서 이게 부식 또는 훼손됐는지를 봐야 되니까 사람이 한 바퀴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격거리, 벽면과의 탱크와 이격거리를 얼마? 0.5m 이상을 했어요. 그게 보다 사람이 검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탱크 전용실이다라고 나왔으니까 간이 탱크를 어디다가 전용실에다가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벽에서부터 얼마를 띄어야 된다? 0.5m라는 거리를 띄어야 된다. 그 다음에 탱크 전용실이 아닌 이제 옥외, 건물 밖에다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얼마? 1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공지는 적용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간이 탱크는 말 그대로 간이에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설비를 하려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더라. 그래서 탱크를 간소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탱크가 간소하니까 용량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탱크 용량은 얼마? 3기예요. 3기. 자, 기라는 거 이해하시죠? 어떠한 탱크는 개수를 말할 때 1개, 2개, 3개가 아니고 1기, 2기, 3기, 1기, 2기, 3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탱크는 3기 이하로 하되 단서 조건은 동일한 품질은 2기 이하로 해라. 동일한 품질이니까 동일한 품질을 2개 이상은 넣지 말아라. 즉, 한 가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요. 간이 탱크 저장소의 개수는 3개 이하라. 3기 이하. 다만 이때 하나의 탱크는 얼마? 600리터 이하이다. 그러면 곱하면 1800이죠. 1800리터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허가가 안 나온다. 간이 탱크 저장소는 3기에 600리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설치 기준. 네. 전용실의 창, 출입구 이거는 제조소 등을 따르면 돼요. 그래서 창 및 출입구는 갑종, 을종을 넣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넣어라. 탱크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창에다가 뭐를 넣었어요? 망인 유리. 뭐 패스해도 되겠죠. 바닥은 불치면 재료의 적당한 경사, 최저부에는 몰라라 주비 설비. 예. 일반적인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이 탱크 자체 이제 기준을 보면 모든 탱크의 두께는 얼마? 아무리 간이지만 탱크의 가장 작은 단위 두께는 3.2mm. 예, 모든 탱크의 두께는 3.2mm라고 그랬어요. 저장할 땐 3.2mm. 그 다음에 수압 시험 압력은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시험하여 세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실 게 70kPa이라고 딱 단서 지었죠. 그러니까 간이 탱크는 압력 탱크를 쓰면 안 된다. 예, 비압력 탱크이므로 수압 시험 압력은 70kPa 이하로 해라. 70kPa 압력으로 10분간 시험을 한다. 자, 탱크 하나의 용량은 얼마다? 600L 이하로 3기 이하다. 여기에 통기관을 설치하는데 통기관의 두께는 정상적인 통기관은 30mm, 간이 간소하니까 25mm다. 시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간이는 통기관의 지름이 25mm 이상으로 완화 규정을 했다. 그 다음에 통기관은 지면으로부터 어디까지 4m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간이 탱크는 1.5m,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그래서 규정을 보시죠. 밸브 없는 통기관의 규정, 지름 25mm 이상으로 해라. 제일 또 시험에서 이제 글장난을 많이 하는 게 통기관은 옥내에 설치하라. 아니요. 통기관은 반드시 옥외에. 왜? 유증기는 건물 바깥으로 빼야 되니까. 뭐 때문에 헷갈리시냐? 1.5m 이상이라고 하니까 사람 키보다 좀 작은 높이니까 건물 안에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옥외로 빼야 되는 거예요. 다만 높이는 1.5m 이상이다. 동기간의 선단은 45도 이상 구부려서 빗물의 침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선단에는 가는 눈에 구리로 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라. 자, 통기관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탱크와 간이 탱크. 일반 탱크 30mm, 간이 탱크 25mm. 일반 탱크는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선단에 뭘 넣어라? 통기관을 설치해라. 간이 탱크는 1.5m 이상. 둘 다 설치 위치는 옥외예요. 건물 밖으로. 선단은 얼마? 45도 이상 구부려서 선단에는 가는 눈에 구리로 된 인화 방지망을 설치해라. 이건 공통적인 사항이겠습니다. 다음, 이동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양이 좀 많아요. 자, 이동 탱크 저장소는 첫 번째 이제 상치라는 말이 들어가요. 상치. 윗상자에다 설치라는 말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 했어요. 이동 탱크 저장소는 기라고요. 기. 일기, 이게 기계로 보시면 돼요. 기계. 이런 것들을 놓는 거는 단순하게 놓는 게 아니라 설치한다. 그래서 상치라는 말을 씁니다. 첫 번째, 옥내 건물에다가 넣을 때는 이동 탱크 저장소를 건물에다가 놓을 때는 어디? 1층에만 인정해 주겠다. 이때 1층은 보안 사항을 해야겠죠.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다가 해라. 그 다음에 건물의 밖에 설치할 때는 요번에는 이동 탱크 저장소를 건물 밖에다 놓는데요. 그래서 어디 주변 인근 건축물까지 보는 거예요. 주변에 1층인 경우에는 주변에 3m 이상의 뭐가 인근 건축물 등이 없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보유공지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공지 개념은 또 아닌 게 반드시 뭘 띄워라라는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상치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층 이상. 이 1층이 3m 이상이니까 2층 이상은 5m 이상. 요거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기준과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죠. 탱크 수압 시험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압력 탱크와 비압력 탱크.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몇 분간? 10분간. 비압력 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자, 이제 안전장치예요. 이동 탱크 저장소 계속 지금 이동 탱크 저장소 하니까 잘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자, 이동 탱크 저장소란 쉽게 말씀드리면
탱크롤이 도로가에 탱크가 차에다가 트레일러라든가 전용의 차에다가 탱크를 넣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탱크가 언제 위험하냐. 이거는 보호장치, 즉 낮에 햇빛이 찔 수도 있고요. 한여름에 외부에 노출됨으로 내부의 압력이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동 탱크는 이러한 수압에 대해서 견디는 테스트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안전장치를 넣어서 각 탱크를 보호해야 된다. 이상 압력으로 넘어가면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탱크가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상용 압력 먼저 보시면 상용 압력은 20kPa 이하와 초과는 나눠져. 이거 되게 헷갈려요. 20을 기준으로 해서 이하와 초과. 일단 20kPa 이하르면 그때 작동 압력은 20에서 24입니다.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에서. 그런데 상용 압력이 20kPa를 초과하면 이때는 그 해당하는 상용 압력의 몇 배? 1.1배. 1.1배 중요하겠죠. 압력에서 작동해라. 자, 그래서 지금 탱크로리를 위에서 본 거를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위에서 본 거예요. 자,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동차가 언제 위험할까를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도로에서는 진행을 하겠죠. 진행 방향입니다. 이거 진행하고 전진, 후진, 진행 방향. 자동차가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할 때 언제가 위험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가 위험하겠죠. 평상시에 자동차는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더 위험한 건 언제? 자동차가 전복됐을 때죠. 마찬가지예요. 이동탱크 저장소도 이동탱크 저장소가 전복됐을 때 이거를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넘어졌을 때 위험한 거예요. 그럼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안전운전을 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전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도가 되더라도 안에 저장하고 있는 위험물을 전부 다 유출시켜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탱크를 어떻게 하라? 소분하라. 탱크를 어떻게 소분하라? 4,000리터마다 소분하라. 그러면 탱크의 이쪽에 탱크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탱크를 이렇게 나누라는 얘기예요. 얼마로? 4,000리터마다 4,000리터마다 구획을 해라. 뭐를? 칸막이를 구획해라. 그 다음에 탱크가 이게 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제4류위험물이 인화성 액체를 저장했을 경우 주로 제4류위험물은 유기화합물, 유기화합물은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주로 전기가 안 통하는 부도체, 부도체는 정전기의 발생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접지를 하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기름이 계속 흔들어대면 정전기, 마찰 정전기가 더 확산돼서 폭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탱크 안에다가 뭘 넣어라? 이렇게 판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판 이름이 방파판이에요. 방지한다. 파도를. 출렁출렁이는 파도를 방지한다. 근데 어떻게? 진행 방향과 동일하게입니다. 위에서 보면 방파판을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죠. 진행 방향과 동일하게 2개 이상. 하나의 실 안에 2개 이상. 근데 이때 방파판은 어떠한 힘을 받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출렁임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는 얼마? 1.6. 그래서 진행 방향과 동일하게 1.6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해라. 자, 그 다음에 각 탱크마다 뭘 넣으라?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안전장치. 방금 전에 안전장치 했죠. 탱크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0kPa를 기준으로 20kPa 이하, 20kPa 초과, 20kPa 초과가 상용 압력의 1.1배라 그랬어요. 이러한 안전장치를 넣고요. 여기에 계량구, 양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평상시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매놀,
예, 맨홀,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예, 기름을 넣고 빼가는 주입구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안전장치가 이렇게 각 구획된 곳마다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위험하냐? 탱크가 전도된다 그랬어요. 넘어져요. 넘어지면 예, 제일 먼저 뭘 보호해야 되냐? 탱크 자체를 보호해야 되겠지만 예, 요 부분에 안전장치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 이렇게 뭘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막아줘요. 그래서 얘보다 얼마? 얘보다 50mm 이상 높게, 안전장치가 있으면 안전장치보다 조금 높게 주변을 산 모양으로 철판을 접어서 올린다는 얘기예요. 옆에서 보면 산 모양으로 이렇게 철판을 접어서 붙인다. 예, 50mm 이상의. 이거는 뭐냐? 예, 안전장치 등을 예, 보호하는 거예요. 안전장치들이 망가지는 거를 어떻게 방지하는 거. 그래서 방지하는 보호틀이에요. 그래서 방호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방호틀. 보호틀하고 조금 틀려요. 방호틀이에요. 이 방호틀이 예, 두께가 3.2mm가 아니고 2.3mm입니다. 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왜 2.3mm인지. 자, 우선 탱크가 전도가 되면 예, 탱크의 어디 옆면인 측면이 예, 바닥면에 부딪히겠죠. 바닥면에 부딪히니까 이게 측면이 바닥면에 부딪히지 말라고 여기다가 뭐 돌기를 하나 만들어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예, 어디에다? 측면에다가. 그것이 뭐다? 측면틀입니다. 측면틀. 여기 보시면 측면틀은 하나, 둘, 이거 좀 지울게요. 헷갈려 하니까. 예, 측면틀은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측면틀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측면틀은 탱크가 넘어졌을 경우 탱크 보호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측면틀도 3.2T. 그런데 예, 지금은 탱크가 중요합니까? 안전장치가 중요해요. 예, 탱크 보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만 안전장치가 땅에 닿지 말라고 만드는 게 방호틀이다. 그래서 방호틀은 예, 숫자를 뒤집어요. 3.2T가 아닌 2.3T. 자, 그래서 그거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방파판이란 탱크 칸막이 먼저 하죠. 예, 칸막이는 두께 3.2T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부 다 철판 두께는 3.2다. 3.2T의 두께로 얼마마다 4,000리터마다 구분해서 해라. 그래서 칸막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때 칸막이를 구획을 했으면 방파판을 집어넣어라. 방파판의 용도는 뭐냐? 예, 안에 있는 출렁임 방지다. 그래서 방지한다. 파도를 방지하기 위한 판이다. 다만 용량이 2,000리터 이하일 때는 방파판이 필요 없다. 왜? 용량이 작으니까. 설치 제외는 2,000리터 이하. 이때 방파판은 힘을 지탱하기 위한 게 아니라 출렁임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 예, 절반인 1.6mm 이상의 강철판이면 된다. 자, 진행 방향과 동일하게 평행하게 2개 이상을 놓고 크기는 예, 수직 단면에 탱크 수직 단면에 단면적의 50% 이상의 크기를 방파판이 예, 나타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그 방파판은 서로 크기 및 위치가 똑같이 하지 말아라. 똑같이 하면은 반복되겠죠. 이렇게 어긋나게 크기나 위치를 어긋나게 설치해라. 자,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탱크의 측면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 예, 여기 있네요. 요거 반대쪽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끝면으로부터 측면틀까지는 얼마? 이것이 1m 이하의 위치에 각각 1m 이하의 위치에 측면틀을 넣어줘라. 그 다음에 여기 안전장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전장치들이 있으니 안전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산 모양으로 넣는다는 얘기예요. 산 모양으로 방호틀은 2.3mm 이상. 방파판은 안에 보이지 않는 방파판은 1.6mm 이상. 예, 지금 여기서 뭘 나타내주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는 요게 아니고 요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고
이러한 이동도장 탱크는 전면 및 후면이에요. 전면에 그리고 후면에 뭘 넣어줘라? 위험물이라는 표지를 해줘라. 이때 위험물이라는 표지는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예요. 반사도료로 된 문자로 위험물이라고 표시를 해줘라. 그리고 이동탱크 저장소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기름이 있겠죠. 이 기름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빼줘요. 어디에다가? 지하탱크에다가 예를 들어서 빼준다고 합시다. 지하탱크에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하탱크는 90%가 되면 경보음을 나타내고요. 100%가 차면 자동으로 차단하라 했어요. 여기 딱 차단이 됐어요. 자동으로. 그런데 기름이 계속 유출되면은 주변으로 기름이 유출되겠죠. 그래서 긴급 차단 레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밸브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돌려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기는 거, 시계 반대 방향이 풀리는 거예요. 이동탱크 저장소에 기름이 막 나오고 있는데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죠. 넘친다 그러면 사람이 가서 그거를 잠가야 되는데 빨리 잠가야겠죠. 그래서 이름이 뭐다? 긴급 차단 레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버가 하나 있어요. 레버가 사람 손으로 잡기 쉬운 높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볼펜 같은 거 놓고 손 잡아 보면 이 길이가 얼마 정도가 되면 사람이 손으로 잡기가 편한가? 15cm 정도는 넘어야 된다. 그래서 15cm 이상의 긴급 차단 레버. 미터로 얘기하면 0.15m겠죠. 0.15m 이상의 긴급 차단 레버를 설치해야 된다. 이때 아까 나왔던 이 길이 급유관 또는 급유 또는 주유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해라. 자, 측면틀과 방호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구상으로 보면 외부로부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서 측면틀과 방호틀이 있는데 첫 번째 측면틀. 문구상으로 보면 되게 어려워요. 측면틀은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이 수평면상이 얼마? 75도 이상. 숫자만 기억하세요. 75도 이상. 당의 탱크 중량의 중심선과 측면틀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선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최외측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도. 말 진짜 어렵죠? 숫자만 암기하세요. 75도 이상, 35도 이상.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라. 35도 이상이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 측면틀은 어디요? 탱크 상부에 4모퉁이에요. 4군데, 4개소. 탱크의 전면 또는 후면 끝으로부터 얼마? 1m 이내에 설치하고, 방호틀은 산 모양으로, 산 모양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철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라는 얘기예요. 이때 철판 두께가 얼마? 2.3T, 2.3mm 이상. 이러한 부속 설비보다는 얼마? 50mm 이상 높이에 높게 설치를 해라. 지금 말씀드린 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탱크의 최외측. 자, 탱크의 최외측이 보시니까 여기네요, 여기. 그죠? 탱크의 최외측. 그 다음에 측면틀. 이러한 측면틀이 있다면 이 측면틀의 최외측 여기겠네요. 그러면 지면에서부터 탱크의 최외측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선을 그었을 때 이 각도가 얼마? 요게 75도라는 얘기고요. 탱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도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전도가 됐다. 넘어지면 이 어디요? 탱크의 측면을 보호하기 위한 게 측면틀이잖아요. 그럼 이때 탱크의 무게중심. 여기에 무게중심이라. 무게중심이에요. 탱크의 위험물을 가장 많이 채웠을 때, 그러니까 최대한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채웠을 때 중심이 무게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무게중심에서 측면틀까지의 선을 긋고요. 그러면 얘가 전도됐으니까 무게중심에서 측면틀까지의 선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선과 요 선이요. 지금 75도 요 각도와 여기 사이에 법선이라고 많이 하죠. 흔히 말하는 90도 각도가 되는 선을 그어서 이 선과 최외측 선과의 거리를 각도가 얼마 35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 요게 더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시면. 그래야 탱크가 전도됐을 때 예, 탱크의 측면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 보시죠. 이동 탱크 저장소의 부속 장치 정의를 하시면 모든 두께는 다 3.2mm 이상이다. 3.2mm. 하지만 방파판, 파도를 방지한 거 1.6, 방호틀, 안전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거 2.3mm 이상이다. 다 이상이죠, 이상. 자, 배출장치, 폐쇄장치, 결합 금속구. 자, 배출장치는 어디?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라. 배출장치는 아랫부분에 설치하라. 넘어가시고요. 다만 예, 수동식 개폐 장치 요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 긴급 차단 레버가 얼마? 예, 15cm 이상의 차단 레버를 설치해라. 배관에는 개폐 밸브를 설치하라. 주입 길이, 주입 길이요. 길이는 얼마? 50m 이하로 하고 예, 정전기 방지를 위한 예, 접지 설비를 해라. 그 다음에 분당 토출량은 200리터 이하로 해라. 분당 토출량. 예. 유속이 빠르면 유동대전에 의하여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토출량을 제한합니다. 일단 이동 탱크는 분당 200리터 이하다. 이동 탱크 저장소의 표시 및 게시판. 한 변의 길이가 0.3,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 위험물이라는 표지를 전면 또는 후면에다가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로 설치해줘라. 그 다음에 이때 게시판에는 리별, 풍면, 최대 수량과 적재 수량. 문자는 가로 40에 세로 45. 이동 탱크 저장소의 도장. 이동 탱크 저장소의 외면색은 1류부터 6류까지 했을 때 회적, 청적, 황청입니다. 회적, 청적, 황청. 다만 탱크의 앞면과 뒷면을 제외한 면적 40% 이내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제4류는 권장이에요. 적색으로 권장한다. 회적, 청적, 황청. 접지도선. 이동탱크 저장소는 접지도선으로 접지를 해라. 그래서 특수이나물 1석유류, 2석유류는 접지도선으로 접지를 해라. 예. 이하나 70에 200에 25요. 1석유류, 2석유류죠. 즉 70도씨 미만. 70도 미만인 설비는 뭐래라? 접지를 해라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식. 컨테이너식은 이러한 컨테이너 안에다가 예,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식이라고 합니다. 주로 나오는 건 이 컨테이너 틀이죠, 틀. 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컨테이너니까 컨테이너 보시면 이렇게 쌓잖아요. 그래서 탱크의 직경, 장경, 탱크의 직경이나 장경, 예, 넓은 변 1.8m를 초과하면 이때는 두께가 6mm 이상. 뭐가? 컨테이너 두께가. 그 다음에 1.8m 이하일 경우에는 5mm 이상이다. 그래서 두께에 대한 거 6mm, 5mm 나옵니다. 자, 칸막이 두께는 전부 다 32mm.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죠. 주유 탱크 저장차. 예, 시험에 자주 안 나오는 건데, 탱크 내부 길이 1.5에다가 나머지 건 다 똑같아요. 4,000리터 이하마다 소분해라. 그 다음에 3.2mm 이상의 철판으로 해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죠. 알킬 알루미늄. 알킬 알루미늄일 때는 다만 탱크 저장량을 규정을 짓습니다. 왜? 준자연 발화, 위험하다, 지정수량 10kg인데 액체다. 그러니까 얼마? 1900리터 이하, 1900리터 미만으로만 설치하라. 4000리터 이하마다 소분이 아니라 아니면 나의 탱크 크기가 1900 이하로만 해라. 그리고 철판 두께를 얼마로 해라? 10mm 이하로 해라. 10mm 이상.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해야죠. 두껍게 해라. 10mm 이상.
그 다음에 탱크 시험 압력을 얼마로 해라?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이상 테스트에서 누설되지 않아야 된다. 예, 작동 압력은 20kPa 기준으로 예, 일반 탱크는 하지만 알킬 알루미늄은 뭐 수압 시험 압력 1메가파스칼 압력에 3.2에서 3분의 2에서 5분의 4 사이에서 안전장치가 작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맨홀 주입구 등의 모든 것은 다 10mm 이상으로 해라. 알킬 알루미늄 등은 얼마?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봉입하는 봉입 설비를 해라. 그래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알킬 알루미늄 등의 운반 시 뭐래라? 반드시 예, 알킬 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알킬 알루미늄이나 알킬리튬을 함유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는 운송 책임자의 관리 감독하에 하라. 자, 좀 내용이 좀 많죠. 예, 내용이 좀 많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예, 말씀드렸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지하 저장 탱크 중에서 압력 탱크 이외의 탱크,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로 10분, 압력 탱크 이외에는 70kPa 압력으로 10분. 다음 문제. 지하 탱크 저장소의 배관은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해야 된다. 다만 측면에서 분기가 가능하다. 뭐 2, 3, 4동, 이석유류 중에서는 40도씨 이상이었죠. 그래서 자, 윗부분에 설치해야 되지만 예, 탱크의 직근 측면에서 분기할 수 없는 것은 특수인화물과 일석유류는 측면 분기가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윗부분에만 예, 배관을 설치해라. 지하 탱크가 있는 저장소의 경우 완공검사 신청 시기로 맞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지하 탱크를 다 만들어 놓고 땅에다가 묻어야 되는데 매설을 해야 되는데 매설하고 난 다음에 탱크 시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제 해라? 예, 지하 탱크를 매설하기 전에 완공검사 신청을 하라. 이거는 지금 설명드린 게 아니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할 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다음 문제. 지하 저장 탱크의 주위에 당해 탱크로부터 액체 위험물의 누소를 검사하기 위한 관, 누유검사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자,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이중관이지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 수지관으로 한다. 맞죠? 관은 탱크실의 바닥 또는 기초 위까지 닿아야 된다. 이격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누유검사관은 닿아라 그랬죠. 관의 밑부분부터 탱크 중심 놓기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있어야 된다. 다만 지하 수위가 있으면 지하 수위가 흐르는 곳까지 소공을 뚫어라. 답은 3번이겠네요. 다음 문제. 지하 탱크 저장소에 액체 위험물의 누소를 검사하기 위한 관, 누유검사가 아니에요. 틀린 것. 단관으로 해라. 맞죠? 아니죠. 이중관으로 해라.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예, 단관으로 할 수 있다죠. 답은 1번. 뭐 앞쪽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동 탱크 저장소의 방호 툴의 두께.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얼마? 3.2mm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1.6 나오는 거는 방파판이죠. 방파판. 2.3mm 나오는 거는 방호틀. 이거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5mm 이상, 6mm 이상, 5mm 이상은 1.8. 뭐가 직경 또는 장경이 1.8m 이하. 1.8m 이 초과. 어디에서 컨테이너식 이동 저장 탱크일 때. 예외적으로 두께에서 얘기적으로 나온 거 하나가 10mm 이상. 10mm 이상 요거는 알킬 알루미늄일 땐 10mm 이상의 1메가파스칼 이상. 자, 그래서 자, 요번 문제 방호틀에 대한 거는 요거네요. 2.3mm 이상의 두께로 방호틀을 해야 된다. 자, 이동탱크 저장소의 구조에 대한 것으로서 맞는 것이라네요. 방파판은 1.6mm 이상으로 해야 된다. 맞죠?
하나의 구획 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 탱크 저장소의 반대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각각 다르게 하여야 한다. 반대 방향이 아니라 진행 방향과 동일하다 그랬죠. 이게 틀린 얘기네요. 3번 하나의 구획 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이 합계는 당의 구획 부분은 최대 수직 단면적의 40% 이상으로 해라. 40%가 아닌 50%로 해라. 단 조건이 하나 있긴 해요. 직경이 1m 미만일 때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예외 조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외 조건을 안 줬죠. 자, 그 다음에 방호틀의 두께는 3.2mm, 방호틀은 2.3mm. 이것도 틀렸죠. 그럼 결국 맞는 거는 1번이겠네요. 다음 문제. 이동 탱크 저장소의 방파판은 하나의 구획 부분에 몇 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몇 개? 2개.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용량 1만 리터의 이동 저장 탱크는 최소 몇 개 이상의 실로 구획되어야 하는가? 문제는 여러 가지가 해석이 있겠지만 나눠라 얼마로? 4,000으로. 그러면 만을 합당하려면 4,000으로 하면 총 얼마가 돼요? 12,000이겠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실이 되겠죠. 12,000은 돼야지 만을 커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획된 실은 몇 개? 3개. 구획된 실은 3개. 칸막이는 하나, 둘. 자, 칸막이는 2개입니다. 칸막이는 2개. 구획된 실은 3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동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를 하였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해서 생각을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지하 탱크에서는 탱크 전용실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동 탱크에서는 전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많은 내용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취급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